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겼습니다. 자, 오늘 소록스,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했죠.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 정지를 이제 제외하고는 5연상을 갔죠. 사실 이게 노터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오늘 6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거래가 없었죠. 4천 주, 12,000주, 25,000주, 60만 주. 자, 요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의 잔량에 대한 부분도 200만 주 내외에서 150만 주까지도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풀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내일은 살짝 풀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하고요. 지금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잘 파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수익률이 결정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지금 시가총액이 660억 정도 돼 있어요. 예, 15분의 1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와 있답니다. 자, 중요한 건 12월 26일 날 14주가 더 들어오죠. 예, 이때는 이제 없는 주식을 생각하십시오. 이유는 분명히 점하러 갈 겁니다. 예, 점하러 갈 텐데 이 점하러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나머지 부분을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지금 보유된 종목을 어떻게 잘 파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은 결정이 날 겁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네, 긴급 소록스 무상증자를 다루는 방법은 노터스를 보면 나릅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들의 논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오르는 다시 한번 과정과 더. 전환가를 갈 겁니다. 다만,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1대 14를 결정한 날 제가 영상을 오후에 찍어드렸죠. 이때 어떻게 상한가에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결차는 완벽하게 날 거다라고 했죠. 자, 그들의 논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르는 과정과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정확한 의도, 거래 상대방을 노출하지 않았던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아리1 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 7,346원의 전환사치를 받아가고 신주를 눌렸던 부분들도 모두 그들의 의도는 나와 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죠. 여기서부터. 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이때는 분명히 팔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에는 80, 마이너스 88%에서 지금 꽤나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이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4주에 대한 부분은 잊어버리십시오. 그쵸? 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 보시죠. 바닥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좀 접근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네, 치매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되었다. 제롬 파월도 금리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제롬 파월 이야기 나오죠. 갑자기 왜 이 종목을 설명해서 제롬 파월이라는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를 이야기할까요?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수급적인 환경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수급적인 환경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 고가에 대한 주가는 갈 수 없습니다. 변동폭을 이용해서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고 했죠.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동폭 작다했어요. 위아래 변동폭 20% 하루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거. 자, 이때입니다. 자,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요 부분에서는 요 정도의 반등 이게 작은 것 같지만 30%입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가에 이제 거래했던 분들도 사실 이제 수익권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 점점인데 점상한 때 왜 이런 말 하냐 또 이러실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롬 파월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금리 동결을 했죠.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 예.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죠. 자, 금리 동결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시장을 이끕니까? 바이오 종목은 일단 부채가 많죠. 고금리 상태에 이런 어떤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죠. 자, 이 부분이 맥을 뚫어준 거죠. 여기는 원래는 오르지 않았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요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접근을 해보자. 왜 손실권에서 가져가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도. 자, 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역시나 글로벌 제약사들도 오릅니다. 얘도 보십시오. 그쵸? 자,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도 다 오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시장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하나의 좀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약간 얘기가 센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대한 부분에 제가 접근을 했을 때는 아리바이오가 소록스의 지분을 인수한다. 이 사실 때문에 올라간 거죠. 피인수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런 과정에서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다고요. 근데 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요 부분은 양도세 회피입니다. 우리가 이 6년마다 항상 10억의 자산가들은 보유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시나리오를 가만히 보게 되면 보유된 주식을 파는데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주주 지분이 많고 유통 주식수가 없는 거죠. 1대주주, 2주대주 합치게 되면 52%의 지분이 잠겨 있죠. 나머지 수량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에서 20%죠. 72%의 자금이 잠겨 있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적은 힘으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제가 1대 14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때 매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 수익률 격차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끊고 나서 기다려서 여기서 사자. 아마도 지금 프로스권에서 수익률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결국은 그들의 논리를 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식이냐면 얘네들은요, 아리바이오를 결국은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인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합니까? 매출액을 끌어올리든가 자본을 늘리든가 자산을 늘려야 돼요. 지금 자본 같은 경우에는 9.8억 정도 됩니다. 아리바이오는 얼마입니까? 110억이죠.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12배 정도 나오죠. 1대 14를 결정한 이유는 LED 조명 쪽으로 해서는 매출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내년 6월과 12월을 겨냥합니다. 그게 뭐냐면 CB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최근에 240억 7346이라는 단가와 19,000원대의 단가. 물론 이건 뭐 15분의 1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CB는 컴포터블 본드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죠. 만기일 날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릴게라고 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이 전환되게 되면 부채로 됐었던 사채권이 자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리바이오보다 커지게 되겠죠. 인수를 하기 위한 절차죠. 그럼 결론은 얘네들의 의도는 요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몸통을 돌았던 거를 파는 거죠. 의도는 이거 하나입니다. 왜요? 차명 계좌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업종이 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특수한 효과로 오르는 거는 작전이다. 다만 12월만 중시 보자라고 했죠.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나오더라도 팔자. 근데 얘네들은 아마 이 보유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위로 상한가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27%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급락을 하죠. 한 번을 돌린 겁니다. 큰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14주에 대한 향방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4주가 들어오더라도 해피한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하죠. 12월 26일 이전 이틀 전에는 주식이 입고됩니다. 원리 공매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노토스타를 오늘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거래를 오늘 상한가에서 주문 넣었다고 하면 체결되는 게 아주 쉬웠을 겁니다. 다만 제가 손실인 분들한테는 이런 걸 가르쳐 드렸죠. 가장 먼저 주문을 빨리 넣을 수 있는 법을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9번만 주문 넣어야 되고요. 9번 이상 주문 넣게 되면 거래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건 불공정 거래입니다. 근데 똑같은 수량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의 우선순위와 수량의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책이나 어느 영상에도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동일한 비중을 넣는 게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좀 바쁘신 분들은 010-4822-8706으로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요 방법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에 대해서 체결하자가 아니에요. 내일은 풀릴 수 있어요. 잠깐 풀렸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만일에요. 급락으로 시작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풀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점으로 가기 전에 점화 가기 전에
점 하에서 시작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주문을 넣어야죠. 예. 체결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때 주문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아마 이런 종목들은 제가 거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시간도 있겠다. 자, 만나고 싶은 사람 김복덕 씨.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로 전 경영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산업맨이에요. 저도 이 기업에 탐방을 꽤나 많이 갔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있죠? 예, 지금 정재준 씨가 들어오죠.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만 그 상황에서 지금은 저한테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만일에 점화를 들어갔을 때도 그 다음 날이라도 팔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방법은 일단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예, 저도 올해 54고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연세가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작전주를 거래하는 방법은 작전주답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어느 순간에 못 팔고 점하러 간 다음에 연례주가 들어오죠. 예, 이런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그렇죠?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거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나리오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요. 예, 여의도 뒷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접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일 먼저 체결되는 방법 알려드린다 했어요. 자, 복덕아, 너 LED 쪽으로 돈 얼마 벌었니? 이렇게 한 거죠.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서울시의 모든 백열등을 LED로 바꾸는데 실적을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이 썩 좋지 않아서 자, 그러면 아리바이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수를 좀 해보려고 한다. 자, 너 나와서 내가 경영진하면 안 돼? 왜? 이거 잘만 되게 되면 지분을 보유하면서 FDA 임상 퇴행성 뇌질환제 치료제 요쪽을 관리하거든. 얘네들하고 좀 하게 되면 너는 나중에 25% 지분 들고 있는 거 팔아라 라고 합니다. 돈 좀 만지겠죠. 대략적으로 1조까지만 크리면. 자, 그럴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고 이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정재준 씨는 지금에 있는 지분은 명동사채의 지분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빌려온 돈은 비싸게 갚은 게 되겠죠. 싸게 갚은 게 되겠죠. 수익 났으니까. 이제는 아리바이오를 인수하는 절차까지만 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3월 후와 6개월 후가 나누게 됩니다. 전자공시상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소룩스를 검색하게 되면 전환사채에 대한 마지막 상한가에서도 약간의 위태위태할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내놓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CB 나와 있죠. 예. 요게 나와 있잖아요. 무상증자 이후에 잘 공시하겠습니다. 2회차입니다. 1회차는 이미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240억 정도를 발행하는데 240억의 용도의 이 출자자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카드값 낼게요가 운영 자금입니다. 그리고 탑업인을 취득한다 하죠. 쭉 내립시다. 13,500원이죠. 이건 분할되기 전 가격이에요. 19,000원에 30% 할인을 한 겁니다. 이용일시 장수산업 이게 명동입니다. 보배 FMB도 역시나 그렇고요. 쭉 내립시다. 아리 이조합이 80억으로 가장. 그쵸? 그럼 지금 1년을 잡으면 러프하게 어때요? 내년 12월을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쭉쭉 니케이 인베스트 역시나 명동사채입니다. 쭉쭉 내리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미 발행해 놓은 거 빼고 기발행해 놓은 사채가 있어요. 200억, 200억, 400억. 그쵸? 대략적으로 630억, 64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자본금을 늘렸죠. 자, 주식 재원. 자, 무상증자를 발행하기 위해서 120억을 쓰고 640억을 들여온 겁니다. 7434. 언제 전환일입니까? 그쵸? 예. 올해죠, 올해. 정확히 따지면 좀 헷갈렸네요. 올해 6월 15일. 30일. 그다음 올해 12월. 향하는 건 6개월과 12월로죠. 그럼 얘네들은 주가를 급등시킬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자본금은 늘렸죠. 의도는 다 성립이 됐잖아요. 그쵸? 요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최근에 공시사항 나왔던 건 별거 아닙니다.
자, 정지 주식부터 이제 보유된 주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신주 인수권 사채 때문에 똑같은 수량이 배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자,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얘네들은 14주에 대한 향방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노터스 한번 보고 할게요. 지금은 HLB 바이오 스텝이라고 되어 있죠. HLB의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네, 과거 주가를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점점점점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한가를 들어가죠. 자, 조금 더 길게 한번 당겨 볼까요? 자, 봅시다. 오르죠. 그리고 급락이 나오는데 이거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18% 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점화를 가잖아요. 결국은 주식이 여기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구간이죠. 이걸 팔아야만 수익인 겁니다. 지금 있는 거를 플러스가 아니라도 팔아도 수익이에요. 나머지 게 들어올 거니까 공짜 주식이. 이때 리바운딩이 두 번 나오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공략을 가장 먼저 주문을 넣고 가장 먼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시총이 600억이죠. 아리바이오는 경지되기 전에 몇 프로죠? 권리락이 이전에 한 시총이 6,600억 정도 돼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요? 적어도 5배가 크죠. 1대 8이 무상증자했죠. 1대 14죠. 본 적이 없었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팔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이 나올 때는 무조건 급락을 동반할 겁니다. 떠서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급락을 동반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나왔을 때 재빠르게 여러분들 행동하시라고 제가 그 주문에 대한 수량을 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반드시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혹시나 이 작전주를 나중에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못 팔았다.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이 거래일 안내는 반드시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상에도 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실제로 체결이 됐죠. 오늘 체결된 거는 이거는 보세요. 계속 이거 풀리죠. 내일은 무조건 풀릴 겁니다. 180만 주가 뭡니까? 2천만 주, 3천만 주, 5천만 주에서. 자, 요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해 봅시다. 1,0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240억도 안 되죠, 실제로. 120억?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팔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아시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풀리진 않을 거예요. 풀렸다가 다시 잠글 거예요. 근데 내일이 문제입니다. 예. 내일은 풀렸다가 잠기는 구간에는 던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안 던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일 빨리 주문 넣는 방법을 반드시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다 좋은 이야기만 하죠, 유튜버들이. 근데 쟤는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차트 이야기, 찬양 이야기, 아리바이오 분석 이야기는 큰 의미 없어요. 왜? FDA에서 이 결과물은 전달은 하겠죠. 다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접근해야 될 때는 접근하라고 했죠. 접근해야 될 때는 접근하라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예.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가장 먼저 체결하는 방법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문자 주신 분한테 어떻게든 만일에 팔 수 있는 급락을 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다고 했죠. 일하시면서 못 본 다음에 한가 가기 전에 1월 8일 날 제가 소록스 시초가 상한가 매도, 명동사채 물량 회피 자금 매도 가능성이라고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이때도 영상을 찍으면서도 전날 혹시나 안 하실까봐 문자 주신 분들 이번에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쏘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소록스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LED 조명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자, 1월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우선순위 체결 방법 및 신주 입고 1월 26일 날 전략을 보내드릴 겁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잘 되길 희망하고요. 여러분들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거래하고 잘 되셨으면 합니다.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본 상태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해법은 분명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어려운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됐었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기 위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고가의 매도, 저가의 매수,
고가입에도 했던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14주가 들어왔을 때 몇 번의 리바운딩 게임 그때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저도 제 개인 폰을 알리는 게 사실 뭐 편하진 않아요. 4822-8706으로 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연령대가 저 또래 났거나 아니면 뭐 저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은 거의 저 같은 이런 어떤 필드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요런 부분들 한번 인연을 맺으면 저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예. 혹시나 뭐 저보다 선배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를 한번 적어서 보내보시죠. 61, 뭐 65 이렇게 거의 대부분 65세가 많았었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은 한번 보내보시죠. 예.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